네, 저는 경북대학교 행정학부에서 지금 3학년에 재학 중인 주동관이라고 합니다. 앞에 이제 박상현 학생이 정말 멋진 활동인 이제 지식향연을 소개를 해줬는데요. 뭐 영국과 이탈리아로 브랜드 투어도 떠나고 그러한 활동들이 되게 좋긴 한데 이제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제 여긴 모두가 공감하고 또 당면해야 되는 이야기인데요. 네, 바로 여러분이 이제 도전하실 이게 학내 활동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외 활동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대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거쳐가야 되는 신청서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대외 활동을 지원하는 데는 되게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거는 자기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경험을 주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자기가 정말 만나보고 싶었던 어떤 위인이거나 아니면 현업에 종사하시는 그런 멘토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것도 아니라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어떠한 물질적인 보상이 될 수도 있어요. 특별한 여행의 기회라든가 아니면 말 그대로 돈을 주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대외 활동을 지원을 할 때 언제나 마주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끔찍한 세 가지 문항인데요. 심지어 여기는 이제 글자 수 제한까지 있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글들이 보통 글자 수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 방법도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저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1학년 때부터 저는 대학 생활에서 하고 싶은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일기도 써본 적이 없고 글도 써본 적이 없어요. 수시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정시로 들어왔기 때문에 객관시간은 되게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은 실패를 했고 그래서 그 사례 중에 하나를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1학년 때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1학년만 지원할 수 있는 LG에서 하는 드림 챌린저라는 캠프 활동이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 이렇게 자소서를 썼는데 겉보기에는 조금 그럴듯해 보이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아주 문제가 심각한 걸 알 수 있는데요. 강조된 부분만 좀 읽어보셔도 심각한 걸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활동은 자기가 스스로 대활동이라고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 선발자도 그렇고 이거는 그냥 LG 드림 챌린저 활동인데 이미 뽑히고자 하는 사람이 이거를 범주화를 시켜버려서 나는 그냥 대활동을 하고 싶어서 이걸 한다. 이런 사람을 누가 과연 뽑을까요? 좀 문제가 심각하죠. 첫 문장부터. 그 두 번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경험이나 소재거리가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전공을 그 지원 동기랑 부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 있던 내용과도 그리고 뒤에 나오는 지원 동기와도 그 연결점을 찾기가 대단히 어려워졌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원 동기를 물었는데 그 지원 동기를 맨 마지막에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 구체적 동기에 대해서 서술이 당연히 미약해지고 앞에 나왔던 근거들이랑도 연결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이러한 참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떨어졌고 저는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이 되게 있었는데 그걸 하려면은 다른 건 다 제껴두고 글부터 써야 되는구나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다음에 세 가지 즉 배우기, 함께 보기, 읽어보기의 경험을 거치면서 조금 더 글을 쓰는 방향을 잡아 나가는데요. 첫 번째는 배우기입니다. 아마 되게 많이 들어보셨는 이제 잡코리아, 인크루트 이제 대학교 4학년 가시는 분들 되게 많이 이용을 하실 텐데 저는 1학년 때부터 여기를 들어갔어요. 좀 어이가 없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활동이 꼭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혼자 찾기에는 그런 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학내에서도 자기소개서 특강이 되게 열리는데 보통 3, 4학년 말고는 참석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몇 번씩 가서 글 쓰는데 도움되는 게 조금 있을까?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시선을 끄는 강렬한 제목을 부여를 해라. 아니면 지원 동기에서는 지원 직무 동기랑 또 회사 동기를 구분을 해서 적어라. 이런 팁들이 되게 많았는데 결론적으로 그것들이 지나고 나서 저한테 남았던 것은 이게 취직은 맞긴 한데 이제 대외활동을 하는 거기서 요구하는 게 맞을까라는 의문심이었어요. 그래서 혼자서는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죠.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함께 보는 것입니다. 행정학부에는 그동안 학술학회가 없었어요. 좀 의아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2013년도 2학기에 학술학회 트윙클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고 이 학회의 목적은 자신이 가고 싶은 기업 아니면 공공기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외활동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또
자기가 혼자 도전하기 망설여지면 함께 모여서 도전해보는, 여러 명이 도전하는 말 그대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글쓰기 스터디를 그 안에서 운영을 함으로써 내 자소서를 봐줄 든든한 친구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이 활동을 통해서 저희의 행정학회, 학술학회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도전을 할 수 있었고요. 만약 이게 저 혼자였다면 도전조차 못했을 여러 가지 것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저는 그래서 정말 하고 싶었던 SK 써니에서 봉사활동, 그 운영진인 리더그룹 활동을 1년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했냐면 이 리더그룹 활동은 자신이 하고 싶은 봉사활동을 스스로 기획하고 거기에 관심 있는 다양한 대학생들을 모집하고 심지어 선발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당연히 이 선발하는 과정에서 저는 대학생 여러분의 자소서를 적게는 수백 장, 많게는 1000장까지 읽을 수 있게 됐어요. 그것도 선발자 입장에서 말이죠. 그 중에서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어쩌면 내셨을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좋은 자소서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가에 대한 대략적인 감을 가지게 될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고 여기실 수도 있지만 여기 나와 있듯이 질문에 딱 맞는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로 들어서 자연스럽게 쓰는 것이 누가 봐도 좋은 자소서였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글자 수도 안 채우는 경우, 아니면 맞춤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맞춤법이 맞지 않는 글자 수가 다 채워지지 않는 글이 거의 한 20%, 많게는 25%도 육박을 했었어요.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께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것을 조금이나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여러분들을 이제 망설이게 하는, 그리고 저를 망설이게 했던 그 문항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크게 유형을 나누자면 동기, 성격의 장단점, 그리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시간상 이 세 개만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각 유형별로 어떻게 쓰는 것이 나를 도전을 성공시키는 곳으로 이끌어줄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원 동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 친구 중에서 농협을 정말 좋아하는 곳이 있어요.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어떤 특정 기업의 성회장, 삼성바 이런 거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3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농협 서포터즈를 하면서 이제 하고 싶었다, 농협에 가는 길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소서를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해달라고, 네가 많이 해봤으니까 좀 도와달라. 받고 좀 깜짝 놀랐어요. 첫 문장 제가 강조를 안 했는데 읽어보시면 농협은 농업과 협동의 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좀 심각하죠. 그래서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 일단 처음에 자신이 소재로 활용하고 싶은, 나는 할머니와 이제 농사일을 같이 해본 경험이 있다, 이걸 근거로 제시를 했고요. 갑자기 두 번째에서 이상한 소리를 해요. 최근 뉴스에서 농촌에 문제가 많다, 이런 시사점을 제시를 하고, 다음에 자신이 경영학을 하면서 배운 마케팅 기법을 서포터즈 활동에 활용을 할 것이다, 이러한 식으로 갑자기 연결이 조금 부자연스럽게 됐죠. 그럼 이러한 연결점은 뒤에 나오는 지원 동기랑도 직접적인 연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미괄식으로 적어버렸기 때문에 이 중간까지 독자는 글을 읽으면서 지원 동기가 뭐지? 지원 동기가 뭐지? 이러다가 마지막에 나왔는데 앞에 나왔던 내용들이 싹 까먹어지는 거죠. 얘가 글을 잘 쓴 게 맞나? 이 생각이 약간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처음 받았을 때 고민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원래 소재로 삼고 싶었던 그 농사일을 한 경험, 그거를 살리고, 또 지원 동기로 제출하고 싶어 했던 농촌을 주제로 이제 소통하는 것, 그것 자체도 어떻게 하면 명확하게 드러내고 그 둘 사이에 연결점이 나타날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바꿔봤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잘 쓴 건지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문장에서 두 가지로 제시를 했어요. 나는 농촌을 주제로 농촌을 잘 모르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지원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근거를 제시합니다. 내가 농촌에서 농사일을 도와줘 보니까 되게 남들은 모르는 색다른 즐거움이 있더라. 그 자극되는 소재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거는 농촌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전혀 모르는 것이더라.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소재로 내가 컨텐츠를 만들고 활동을 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이다. 그게 내 지원 동기다라고 밝혔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마지막에 본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즉, 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성장하는 그 기회 자체를 원하기 때문에 여기 지원을 했다. 이렇게 보다 짜임새 있는 구성을 취하면서
당연히 이 친구는 이제 정말로 원하던 농협 서포트즈 이제 합격을 할 수 있었고 바로 지금 서울에서 이제 발대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연락을 했지만 되게 신나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자신이 그렇게 바라던 순간이기 때문에 값진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자면 말씀드렸듯이 자소서는 질문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두괄식이 미관식보다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지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비교적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그리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통 자기소개서에 많이 쓰시는 뭐 조별 과제를 했다, 팀 프로젝트를 했다,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다, 그리고 거기서 얻은 것들이 있다 라고 쓰는 것도 좋지만 자소서는 이제 대외활동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제 역량을 그렇게 묻질 않아요. 그래서 사소하고 작은 이러한 경험들을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색다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사례를 다시 찾아보자면 그리고 그러므로 하지만 이러한 접속사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걸 왜 뺐냐면 자소서의 특성상 300자, 500자 내외로 글자 수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접속사까지 넣어버리면 앞뒤 빈칸 합쳐서 5글자가 날아가요.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서 접속사를 생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생략을 해도 논리적 흐름만 제대로 된다면 독자는 태클을 걸지 않아요. 다음은 이제 성격의 장단점입니다. 이거는 제 사례인데요. 이거를 왜 들고 나왔냐면 문항에서 요구하는 글자 수가 대단히 적었어요. 200자 내외에서 성격의 장단점을 말하래요. 나도 내 성격을 잘 모르는데 무슨 소리야 했죠. 그래도 최대한 이 쓸 수 있는 4문장 안에서 저는 구조적으로 글을 작성하고서 노력을 했습니다. 한번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문장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어요. 나는 어디 가서 편안한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다. 그냥 그게 내 근거다. 이렇게 되게 구체적인 걸 적었고요. 거기서 이제 비교적 두괄식으로 두 번째 문장에 질문에 대한 답을 적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내가 편안하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고민, 얘기를 끌어낸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그 성격은 내가 이 드림 클래스라는 활동을 하면서 수혜자들과 공감을 형성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활용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이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비록 4문장밖에 되지 않지만 짜임새 있는 구조를 취하면서 저는 이제 당연히 이것도 이제 붙었으니까 가져왔겠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 조금 주목할 만한 것은 질문이 성격의 장단점이에요. 그런데 단점이 보이지가 않죠. 당연한 소리지만 이 당연한 소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말은 질문에 너무 얽매이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200자 내외이기 때문에 장점만 적어도 이렇게 꽉 차게 돼요. 근데 만약에 단점을 적으려고 첫 문장의 단점, 두 번째 문장의 단점 적으면 근거는 어디다 적죠? 그리고 그 연결 가능성은 또 어디다 적죠? 그렇기 때문에 가끔 유동적으로 이 질문을 해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길죠? 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유형은 활동계획에 관련된 거예요. 이것도 되게 많이 묻는 질문인데 이것도 통일부를 되게 좋아하는 통일부 바가 있었어요. 제 친구 중에. 그분이 이제 블로그 기자를 정말 하고 싶어 냈던 지원서인데 제 건 아니었지만 가장 완성된 수준의 자소서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 자소서는 글자 수가 대단히 길었지만 축약을 하자면 두괄식으로 구체적 활동을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활동 계획의 특징인데 블로그를 들여다보니 라는 걸로 시작을 하면서 기존 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내비쳤어요. 나는 이미 이 활동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거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라는 문장을 넣으면서 기존 활동에 대해서 나는 이러한 비판점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은 이러한 긍정적 평가를 가지고 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내가 선발자라면 얘 좀 많이 하네 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활동 계획을 문미에 제공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그냥 뭐 댓글도 달고 주제를 제시하겠다. 그러니까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가끔 이 활동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면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좀 너무 무리한 활동 계획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뽑는 사람은 절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얘가 너무 심각하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고 걸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현 가능한 활동을 제시를 함으로써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활동 계획에서는 크게 요약하자면 이렇게 두 가지가 될 것입니다.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글을 쓰는 과정에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글을 다시 여러 번 써보는, 즉 퇴고, 그리고 제가 아까 했던 함께 보는 공유의 과정입니다. 이 두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팁 아니면 뭐 스킬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자기소개서의 특성상 내 이야기 어떻게 되면 치부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되면 자랑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주변 사람들과 돌려보는 것을 섣불리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제 경북대학교 학내에서는 이제 기초교육원에서 글쓰기 도움터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A4용지 한 장 내외의 자소서든 에세이든 어떠한 유형의 글도 이제 전문가분께서 오셔서 10분이라는 내외의 시간에서 부담 없이 상담을 해주시는데, 만약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이 있다, 내 도전이 있다, 그런데 그거를 자기소개서가 가로막는다면 이러한 학내 기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만큼 지혜로운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가 마무리되고요. 이제 다음은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 차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도전들을 할 때 이 자기소개서라는 항목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는 혹은 망설임의 순간이 되지는 이번 시간을 계기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정학부 주동관이었습니다.